응급간호. 그죠? 응급간호. 자, 이제 응급간호는요. 아까 제가 간호의 대상은 환자였잖아요. 임종간호의 대상은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운명하실 환자와 그 유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응급간호의 대상은 응급 환자가 대상이죠. 그럼 일반 환자와 응급 환자의 차이는 지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을 하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이 응급 환자겠죠. 그러면 응급처치를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말한다면 지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을 하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걸 예방하고, 자,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려고, 합병증을 예방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사고 현장에서 통증이 제일 심하니까 통증을 절감시켜 주려고, 환자를 안전하게 운반, 병원까지 환자를 운반, 안전한 운반, 이 목적, 응급처치의 목적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응급환자의 우선순위를 설명드릴게요. 응급환자의 우선순위는 A, B, C, D 순으로. A는 에어웨이, 기도유지. B는 블리딩, 출혈이 심하니까 지혈시켜줘야 될 환자. 세 번째는 C, 서큘레이팅, 순환이 되지 않으면 쇼크가 오기 쉬워요. 쇼크를 예방해줘야 될 환자. D는 드레싱, 상처를 소독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될 환자가 네 번째 환자죠. 그래서 응급환자의 우선순위 하면 A, B, C, D 순서대로 환자 처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에어웨이. 에어웨이에 아까 방금 기본간호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무의식 환자 간호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에어웨이, 기도유지 환자. 기도유지 환자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얘기한 이물질 제거. 두 번째는 기도를 일직선으로. 세 번째는 인공호흡. 자, 국가고시 문제에서 인공호흡할 때 제일 우선시되는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이물질 제거, 2번 기도 일직선. 하고 나오면 답은 이물질 제거가 답인 거예요. 또는 기도 확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이물질 제거, 2번 기도 일직선, 3번 인공호흡 나오면 답은 또 이물질 제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국가고시 문제는 이물질 제거가 안 나왔어요. 1번 기도 일직선, 2번 인공호흡 나오면 답은 기도 일직선이 더 먼저인 거예요. 또 이것도 안 나왔어. 1번 인공호흡, 2번 다른 것도 이거 나왔어요. 그럼 인공호흡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기도유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1번 이물질 제거, 두 번째가 기도 일직선, 세 번째가 인공호흡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왜 기도유지가 A로 제일 1번이냐면 뇌로다 산소 공급이 4분 이내로 되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뇌사 상태. 그러니까 기도유지, 기도개방, 기도확보가 가장 우선시되는 간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B. 우리 체중에 그 혈액이 여러분들 체중을 13으로 나누면, 여러분 체중을 13으로 나누면 본인의 혈액의 양이 돼요. 본인의 체중을 13으로 나누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혈액이 되는 거예요. 혈액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혈액 중에 절반이 출혈하면 이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고 3분의 1이 출혈하면 생명의 위험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자가 지혈시켜줘야 될 환자가 되는 거예요. 지혈. 그래서 지혈시키는 방법 세 가지. 제일 먼저 직접 압박, 지압점, 지혈대 요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직접 압박은 출혈이 있으면 손으로 직접 맞는 거죠. 여기 출혈이 있는데 내 이 손으로 직접 막는다는 소리는 무슨 일이 초래되냐면 이 더러운 손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감염 문제가 초래돼요. 근데 감염은 아까 A, B, C, D 중에 네 번째잖아요. 두 번째 지혈되고 감염될지라도 지혈을 시켜서 살을 내요. 출혈돼서 죽을래요. 감염될지라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대출혈일 때, 심한 출혈일 때, 이 더러운 손일지라도 감염이 될지라도 일단 지혈이 급선무니까 직접 압박해서 지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압박은 언제? 대출혈 시.
심한 출혈 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대출혈, 심한 출혈 시 직접 압박해서 감염이 될지라도 지혈을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압점. 지압점. 팔에 연필 깎다가 손이 뱄어요. 그러면 상한 동맥을 누르면 그 밑으로는 피가 안 가겠죠. 뛰어가다가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요. 그러면 대퇴동맥을 누르면 그 밑으로 피가 안 가겠죠. 또 어깨에 출혈 있으면 세고라 동맥을 누르면 그 위로는 피가 안 가요. 그러면 저절로 지혈이 되는 거예요. 상지에 출혈 있다, 상한동맥. 하지에 출혈 있다, 대퇴동맥. 어깨에 출혈 있다, 세골하동맥. 여기를 지혈하면 지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압점. 이래도 저래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게 둘둘 감는 지혈대. 왜 지혈대를 맨 나중으로 사용하느냐? 꽉 묶으면, 여기를 꽉 묶었으면 그 밑으로는 피가 안 가겠죠.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조직이 괴사. 괴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절단의 우려. 지혈대를 맨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절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혈을 하고자 할 때 적어도 5cm 넓이 되는 천으로 묶어라. 예를 들어 넥타이, 스카프, 속옷 찢어서 이렇게. 아니면 넓은 벨트? 근데 철사, 노끈 이런 거로 묶는다는 거는 절단하고 말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50cm 정도 넓이 되는 천으로 묶고 묶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다 시간을 써놓으시는 거예요. 묶는 사람은 우리들이 묶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묶을 수 있어요. 하지만 푸르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푸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내가 여기서 쏜살같이 가가지고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빨리는 갔지만 20분 동안 여기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었어요. 그동안 괴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15분에서 20분 가다가 5분 10분 부르고 한 20분 가다가 5분 10분 부르고 20분 가다가 5분 10분 부르고 이렇게 도착했더니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늦게 도착했지만 20분 동안 지혈을 시켰어요. 5분 10분 풀어서 괴사를 막았어요. 20분 가다가 5분 10분 풀어주고 20분 가다가 5분 10분 풀어주고 이렇게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 절단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혈대를 묶고 갈 때는 20분 가다가 5분 10분 풀어주고 20분 가다가 5분 내지 10분 풀어주고 해서 가시는 게 큰 괴사를 막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혈하는 방법, 직접 압박법, 지압점, 지혈대 이 세 가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C는 서큘레이팅, 쇼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이유로 심장이 쿵쾅해서 자,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이에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 정맥이에요. 근데 심장에서 쿵쾅했을 때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거는 큰 힘 필요하지 않아요. 중력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올리는 거는 제대로 쾅쾅 짜줘야지 그 압력으로 쾅쾅 해서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이유로 내가 아이고 힘없이 짰더니 내려가는 건 그럭저럭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게 잘 안 올라가네. 특히 내로다가. 그러면 어지러워하고 쓰러지는 게 쇼크죠. 또 어떠한 이유로 내로다 혈액이 없어서 어지럽다고 쓰러지는 게 또 빈혈이죠. 출혈이 있어도 내로다 혈액이 가는 게 또 적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 문제 풀 때 출혈시, 빈혈시, 쇼크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세 개의 공통점은 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혈액이 부족하구나. 혈액이 부족하니까 얼굴이 창백, 손끝 발끝이 청색증, 마음이 불안, 안절부절, 가슴이 벌렁벌렁.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일 때 맥박과 호흡은 항상성 기전에 의해서 증가한다. 맥박과 호흡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빈맥, 빈호흡 양상. 혈액이 부족하니까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겠지. 저체온. 또 혈액이 부족하니까 짜내는 게 약하겠죠. 압이 떨어지겠죠. 저혈압, 저체온, 빈맥, 빈호흡. 얼굴은 창백, 손과 발은 청색증, 마음은 불안, 저체온, 저혈압. 이게 지금 증상이에요. 언제? 빈혈, 쇼크, 출혈.
이런 얘기 나올 때 달리 보지 마시고 아, 세 개의 공통점은 혈액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증상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쇼크에 대해 환자가 쇼크가 왔다. 쇼크 환자다. 그러면 이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 어떻게 가냐면 쇼크시 자세. 우리 공부했어요. 쇼크시 자세는 트렌델렌 버그 자세. 하반신을 올려라. 그 다음에 이 환자 체온이 떨어졌으니까 보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었던 옷 겉옷 벗어서 덮어주고 저기 뒷자리에 환자 누인 다음에 다리를 올려주고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거죠. 그랬더니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하면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응급처치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간단한 건데 그것만 알면 그냥 무난한 거를 그냥 갔더니 환자를 그냥 뒷자리 이렇게 앉히고 가면 내려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갔어도 의식이 없고 더 예후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쇼크 환자의 간호하면 트렌델렌 버그 자세, 하반신을 올리는 골반 고위 자세, 이 자세 해주고 이 이름은 트렌델렌 버그 자세, 그 다음에 보온해줘라. 이게 쇼크 시 간호예요. 자, 네 번째 A, B, C, D 나머지 D. D는 상처로부터 보호해주려고 드레싱 해주는 거예요. 드레싱. 우리 기본에서 또 공부했잖아요. 드레싱. 상처를 생리식염수로 세쳐. 흐르게 세쳐. 했어요. 그 다음에 드레싱 해야지 가스나스수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보릭솜, 붕산수로 만든 보릭솜으로 닦아주고 마지막 마무리 베타딘으로 닦아주고 2x2 거즈나 사이즈에 따라서 4x4 거즈 되고 플라스타나 LS 밴데이지 EB로 감아주고 이렇게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드레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싱 해줄 때 사용하지 않았던 거는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A, B, C, D까지 공부했고 쉬었다가 이제 창상, 교상, 화상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A, B, C, D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한 게 응급처치의 서론 부분이고 서론 부분을 알아야지 뒷문제가 풀려요. 이 서론 부분을 지금 들어서 제대로 알았다. 이분은 응급처치의 60%, 70% 공부한 거예요.